자, 3교시 진행합니다. 메뉴 소비자 트렌드. 자, 사전적 의미의 트렌드는 경제 변동 중에서 장기간에 걸친 성장, 정체, 후퇴 등 변동 경향을 나타내는 움직임을 의미하는데 계절 변동이나 경기 순환 등 단기 변동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장기적인 경향을 의미하며 추세 변동 혹은 경향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소비의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소비 트렌드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유행과는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 유행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이거 못하구나. 나 유행이 뭔가 했네. 유행과는 큰 차이가 있다. 유행은 시작은 화려하지만 곧 사라져버리는 것으로 제품 자체에 적용되는 의미로 범위가 매우 좁다. 반면 트렌드는 평균 10년 이상 지속되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것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근데요, 여러분들 요거 책 조금 참고만 하세요. 요새는 트렌드를요, 10년이 아니라 3년으로 얘기해요. 트렌드의 그 기간이 점점점 짧아졌어요. 예전에 10년 정도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서는 한 5년 얘기했다가 지금은 3년 정도 얘기합니다. 자, 구매하도록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것으로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자, 식생활에 있어서 생존적 차원의 니즈는 상당히 약화되었고 양보다는 질, 맛, 분위기를 중시하는 자유 선택적 니즈가 하나의 소비 트렌드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건강한 생활 지향적으로 삶이 바뀌고 청결이나 위생을 중시하고 고급화, 개식, 개인화, 간편식화, 외식화, 간식업의 발전 등도 다양해지는 식생활의 변화 추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소가족화, 여성의 사회 진출, 독신자의 증가 등의 가족 변화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왜 가속화가 될까요?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소가족이래요. 소가족. 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랑 같이 사는 친구들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거의 할머니랑 같이 사는 집이 아예 없죠. 아예는 아니겠다. 거의 없어요. 그리고 소가족이면은 뭐 자식이 하나, 자식이 둘, 요 정도 되는데 그 예전에 자식이 너무 많아서 직장 생활을 못했겠지만 가족이 적고 그리고 아이들도 유치원도 보낼 수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보낼 수 있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연스럽게 사회에 진출하는 게 훨씬 더 많고 다양해지고 그렇습니다. 자, 여성이 사회 진출을 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가사 노동으로 인지를 하는 조금 인지 개선이 됐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만드는 노고도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이죠. 외식을 하는 빈도수도 자연히 늘게 되고 외식을 하면서 외벌이였을 때와 맞벌이였을 때 소비의 또 수입에 대한 내용들도 다르기 때문에 소비할 수 있는 것도 더 달라집니다. 그래서 외식을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먹을 거 한 달에 3번 뭐 먹을 수도 되겠죠. 그리고 독신자. 제가 혼자 살아보니까 제일 싫은 게 냉장고에서 음식이 썩어가는 게 일단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음식을 아무리 조금씩 한다고 해도 만들면 2인분인데 또 내가 잘 먹는다고 해도 그렇게 한꺼번에 다 먹진 않거든요. 그래서 1인분 먹어. 그러면 1인분 냉장고에 넣어놔. 그러면 또 먹기 싫어. 그럼 썩어. 버려. 음식물 쓰레기 또 버려.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버릴 바에는 시켜 먹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외식을 점점점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회적으로 외식에 대해서 당연하게 빈도가 늘고 외식에 대한 소비에 대한 인지도 점점점 좋게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식을 하지 말자 해서 외식을 잘하자라는 걸로 조금 변형이 됐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요새는 소비자들도 너무 많은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선택의 다양화가 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너무 옛날 얘기지만 우리는 치킨을 시키려고 하면은 어디로 가냐면 냉장고를 가. 냉장고에 가서 붙어 있는 스티커를 보고서 전화기로 전화해서 아예 전화를 걸 때부터 내가 어느 치킨을 할지 마음속으로 주문할 거를 결정해야 돼. 예를 들어서 멕시카나죠? 저희 몇 동 몇 호인데요. 양념치킨 한 마리 주세요 하고 끊어. 왜냐면 너무 떨리니까 빨리 전화하고 끊어야 돼. 그런데 요새는요, 치킨 뭐 먹지? 라고 하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핸드폰을 키죠. 그러면 막 치킨집이 중앙동이 진짜 핫해요. 치킨집이 진짜 한 100개는 검색이 되는 것 같아. 100개 정도를 보는데 다 가격, 구성, 메뉴, 뭐 배달비, 뭐 이게 다 틀려. 그러면 거기서 막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그중 안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지 그런 것도 잘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또 설명해야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더 치킨에서 어필을 하려면 치킨이 맛있으려면 그래서 예전에 뭐 멕시카나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기름 바꾸셨나요? 이런 거 안 물어봐요. 그런 거 누가 물어봐요. 근데 요새는 아예 치킨집 검색할 때 저희는 하루에 심지어 60개, 60마리면 튀깁니다. 저희는 해바라기 요모를 튀깁니다. 서로 막 선택되고 싶어가지고 엄청 자기 어필들을 해요. 그만큼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거기를 다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이게 바로 트렌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치킨을 먹을 때는 기름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에 별로 중요시하지 않았지만 요새는 그런 것들도 건강에 연관되어져 있는 것들을 밀접한 관계를 갖고 관심이 있다라는 거. 치킨 얘기 나왔으니까 뭐 고급화 미쳤어. 프라닭이 나왔잖아. 프라닭. 그거 아세요? 루이비통 닭도 나왔대요. 미쳤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명품 닭들이 막 활보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차적으로 고급화, 개식화가 뭐냐면 개인 음식화를 얘기하는 거. 간편식화, 외식화, 간식업. 간식업도 할 말 있어요. 간식업이 뭐냐면 예전에는 간식 따위에게는 돈을 식사비보다 더 쓰진 않았어요. 이거를 깬 브랜드가 어디냐면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 순댓국은 5,000원인데 카라멜 프라푸치노는 6,100원이야. 밥값보다 비싼 커피. 이러면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래 맛있고 커피라도 맛있으면 내가 먹고 싶으면 내가 먹는 거지 라고 만들면서 점점점 디저트의 가격을 엄청나게 높여줬죠. 그래서 진짜 요새 나가서 뭐 사람들 만나면 밥값 10,000원 썼는데 디저트는 뭐 케이크 하나 먹고 커피 하나 먹으면 막 15,000원 쓰고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었다라는 게 그게 간식업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편리함과 간소함의 추구 일반적으로 가족의 감소와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는 가운데 식사의 준비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욕구에 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식생활 형태의 변화뿐 아니라 식단의 내용까지도 변화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짧은 조리 시간이 요구되는 즉석식품이나 반조리, 완전 조리 제품 등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예전에는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레토르트 식품이었는데 요새는 HMR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죠? 그게 바로 반줄이에요. 반조리 HMR 이렇게 되어서 메모를 해주시고요. 요새 나 트레이더스 진짜 완전 열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트레이더스 가면은 와, 집들이 진짜 한 20만 원이면은 뭐 거의 막 뷔페급이야. 막 초밥 한 판 사오고 양장피 한 판 사오고 부대찌개도 심지어 부대찌개를 끓일 수 있는 냄비에다 줘요. 쌀국수도 있고요. 또 뭐 있지? 리코타 치즈 샐러드 막 미쳤다니까요. 그냥 사오면 돼. 근데 그거를 그릇에다가 담거나 조금만 하면은 밖에서 외식해 먹는 것보다 훨씬 맛있고 값도 싸고 양도 많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보다 성공률도 높은 그런 메뉴들이 점차 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엄청나게 발달된 게 편의점. 편의점에 나 돈가스 먹고 깜짝 놀랐잖아요. 거기에 막 치즈 돈가스? 와, 그건 진짜 퀄리티 정말 엄청나더라고. 이런 것들. 편리함과 간소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지만 소비가 돼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건강지향성 향후 식생활의 중요 이슈가 될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 건강지향성은 비만이나 각종 성인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예방의학 차원에서 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인간 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건강히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표출되면서 건강식품이나 건강보조식품,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실제로 유기농으로 재배한 야채나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 다이어트 식품, 미용식품, 건강성 기능 음료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 말하고 싶은 거 뭐냐면 갑자기 수업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도 먹고 있는데 막 비트랑 당근이랑 사과 넣고 가는 그 주스 모르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깨끗한 피부를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 사주셨는데 솔직히 맛있어서 먹어요. 네, 맛있어서 먹고 있는데 이게 유행이에요. 뭐 아마 이거 이름 뭐지? 다 말하면 알죠? 알고 있을 걸 생각하고 아무튼 그런 제품들이 자꾸 개발이 돼서 나온다라는 거 건강에 관련된 것이다. 넘어가서 미식가 형식 문화 추구. 자, 지금까지는 식사 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가격, 음식의 맛, 지리적 접근성이 중요한 요인이었으나 이제는 먹고 싶은 음식을 어디에서나 빠르게 쉽게 먹기를 원하고 있다. 규격적인 음식과 셀프 서비스 시간 절약을 지향하는 패스트푸드점과 같은 간편식으로 발전되어 감과 동시에 더욱 고도화되고 까다로워지는 미각의 충족, 고급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쾌적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또한 동시에 증가되고 있다. 양갈래형 소비 추구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사람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중간보다는 요새는 완전 극과 극을 많이 달리고 있어요. 진짜 이따위로 막 맛이 없는 분식집에서 먹을 바에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더 싸고 그냥 편의점 음식 먹겠다. 그리고 한 번 외식할 때 진짜 맛있고 좋은 데 가서 대접 제대로 받고 먹자. 이렇게. 자, 소비자의 욕구가 점점 고급화되어 감에 따라 외식업도 고급화, 전문화, 고감성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이제는 단순히 서비스를 위한 레스토랑이 아니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서비스와 메뉴 제공, 분위기 등을 연출하는 종합적인 장소가 되었다. 저 얼마 전에 압구정 가가지고 너무너무 좋았던 게 우리나라도 드디어 일회용 물티슈가 아니라 따뜻한 물 수건을 주는 서비스하는 레스토랑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 가면요, 일본이 진짜 막 엄청 좋은 좋은 나라는 아니지만 서비스 마인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레스토랑에 가잖아요. 그럼 앉으면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나오는 물이 달라요. 똑같은 가게인데요. 내가 만약에 오늘 장마예요. 비가 왔어요. 그래 가면은
보리차인데 따뜻한 보리차를 주거든요. 근데 그 여름 같은 날 또 다음날 되게 쨍쨍 더울 수도 있죠. 그러면 시원한 얼음물 보리차를 줘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물은 셀프라고 써 있어요. 물론 식당마다 가격마다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서도 우리나라에서 그 가격이어도 그 정도의 서비스를 좀 해주거든요. 조금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그 폭신폭신한 물수건 있잖아요. 그거를 따뜻한 물에다가 적셔가지고 손을 닦게 해주거든요. 그러면 손을 닦으면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서 음식 먹을 때 좋은데, 우리나라는 맨날 그 물 넣으면 부풀어지는 그런 티슈를 주는 게 되게 고급화라고, 그 정도가 되게 신기하고 고급하다, 서비스가 약간 거기서 멈춰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제가 압구정에 가서 너무너무 좋았던 거는 거기 이정재의 여자친구분이 하는 레스토랑이었는데, 미안해요,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해요. 거기에 가니까 따뜻한 물티슈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감동된 게, 레몬을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짜 먹으면은 많이 불편함이 있는 게, 씨가 항상 이렇게 먹다 보면, 이렇게 짜다 보면 톡 하고 빠지잖아요. 레몬을 면보로 감싸가지고 명주실로 돌돌돌 묶어놨어요. 그랬더니 씨도 안 나오고 집이 너무 깨끗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세한 서비스까지도 신경 쓰는 곳이라면 이 정도 돈을 지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거를 미식가용의 식문화, 그러니까 그냥 음식을 더 맛있게 해주니까 너가 참아라가 아니라, 이런 식문화까지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가치관과 소비 패턴의 변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에서 두드러진 변화를 ESKF라고 요약할 수가 있다. 효율지향, 안정지향, 편의주의, 외형중시, 개인화, 경험지향이라는 6개의 트렌드 이니셜로서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규범과 간섭, 불합리, 예측 불가능한 위험, 평범함 등으로부터 도피나 탈출이라는 큰 의미로 확대된 개념이다. 효율지향, 효율성이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하는 과거에 비해 현대인의 삶이 바쁘고 복잡해졌음을 의미한다. 과거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문제들, 시차를 두고 발생했던 문제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현대인들은 금전적, 시간적 압박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게 되었다.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이 드는 대안을 찾다 보니 과거에는 중요했던 일들이 주변에서 밀려나고 남은 시간으로 다른 일을 하거나 여가를 찾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과 도시형 주거 공간과 서구적인 패스트푸드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음은 효율지향적 트렌드를 뒷받침하는 현상들이다. 설명하자면, 도시의 오피스텔 되게 좁아도 출퇴근 시간을 낭비하는 것보단 그게 낫다. 그런 느낌? 자, 안전지향, 백화점과 한강다리가 무너지는 인재가 발생하고 벤처 거품과 붕괴에 따른 후유증, IMF 구제금융에 따른 생활고와 대기업의 몰락에 따른 실직을 겪으면서 앞날에 대한 불안감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있다. 자, 편의주의. 현대인들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시간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고 식품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전통적인 식품 소비를 거부하고 시간을 위해서 돈을 투자하며 또다시 돈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순환적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할수록 식품 구매의 지출이 감소하는 엥겔의 법칙에 따라 편리성, 맛, 다양성, 건강지향적인 것이 부가가치가 형성된 음식을 선호하게 된다. 엥겔의 법칙, 엥겔 지수를 얘기하는 건데요. 내 소득에 비례해서 얼만큼을 외식, 즉 음식을 섭취하는 데 사용을 하느냐라는 게 엥겔 지수, 엥겔 법칙이에요. 자,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서 편리성, 맛, 다양성, 건강, 지향적인 것 등의 부가가치가 형성된 음식을 형성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걸 더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돈이 적으면 적을수록. 자, 외형 중시, 예뻐야 된다라는 거죠. SNS에 홍보해야 되니까. 디지털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과거에 비해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다양한 정보를 기반으로 공통의 삶과 제품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하며 남들로부터 주목받기를 희망한다. 또한 꽃미남으로 다시 태어나기, 성형수술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 향수와 액세서리, 피부, 미용실, 스파 등 과시형 소비를 동반한 외형 중시 트렌드는 소득의 양극화로 인하여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과시형 소비, 동그라미 쳐주세요. 과시형.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네일아트, 네일아트를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파출부하는 아줌마, 호텔에서 청소해주는 아줌마 네일아트 다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돈을 벌어 다 네일아트를 하네 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20살 때 이 21살이니까 16년 전에 미국에 있었을 때하고 지금의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 21살 때는 네일아트 돈 주고 받는 사람들은 거의 막 약간 좀 술집 그런 데 다니시는 분이나 아니면 돈이 엄청 많고, 그러니까 아무튼 자기를 좀 꾸며야 되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이런 소수였다면, 요새는 일반인들도 다 많이 봤는데 그게 바로 이 과시형 소비가 아닌가? 남들이 손톱 보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다. 저도 네일 아트 받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가 근데 과시형이라기보다는 예쁘니까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여튼 과시형 소비 중에 하나라는 거죠. 개인화. 현대 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생산의 단위가 개인으로 원자화되었다는 것이다. 경제력이 곧 주권인 요즘 세상에서 개인으로 경제 단위는 변화는 필연적으로 가족 해체를 비롯한 개체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조직과 사회 전체로까지 확대되어 집단 사회의 활동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되었다. 외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옛날에는 꼭 식당 가면 2인 이상 주문만 가능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거의 모든 식당에서 1인분씩 다 가능해졌어요. 이게 바로 개인화의 외식 트렌드의 반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험 지향.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예전에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비슷한 제품과 서비스가 만연한 사회에서 새로운 혜택과 편익은 대단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늘어난 소득과 여가 시간으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선한 자극을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낯선 곳에서 느끼는 색다른 경험에 사람들은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있다. 그래서 여행을 엄청 많이 다닌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요새는 여행을 잘 못 가죠. 자, 합리적 소비, 패스트푸드, 피자, 대형 할인 매장, 인터넷 쇼핑 등의 증가는 효율성과 편의성을 동시에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합리적 소비의 대표적인 예이다. 식습관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도 변화되면서 합리적 소비는 서구식 편의성과 효율성을 지향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편의성 동그라미, 효율성 동그라미. 합리적 소비. 요새의 합리적 소비는 비대면, 배달. 자기 표시적 과시 소비. 아파트 리모델링, 홈파를 갖춘 주방시설, 맞춤형 와인, 냉장고 등 자신의 위신을 표현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한 보유가 늘어난다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자신을 표현하고 부각시키고자 하는 자기 표현적 과시 소비다. 대표적인 예로서 균질화된 품질로부터 탈피를 추구하는 개체화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다. 이거는 우리 외식업에서 얘기하자면
햄버거 하나 주문해도 예전에는 그냥 햄버거를 주문했다면 요새는 피클 추가, 양상추 추가, 패티 2장 추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자기 표시적 과시 소비의 하나의 외식의 반영이다. 자, 경험 소비는 오감을 자극함으로써 정서적 만족과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경향은 여가와 문화 소비에 두드러진다. 번지점프, 오지타머, 래프팅 등 주말 농장, 테마 여행 등 테마나 스토리가 있는 제품에 대한 소비를 통해 현실에 대한 부담감을 떨쳐버리려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외식 트렌드에서는요, 거기에 현장에 방문해서 예를 들어서 우유를 직접 짜서 목장에 가서 우유를 사 먹는 거. 우리 제주도 가면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무슨 목장인데 우유 직접 짠 목장에서 직접 판매하는 거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어요. 그런 곳을 간다라는 겁니다. 자, 3교시까지 또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